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제 사면에서 제외된 3명의 이재명 측근, 이 자들이요, 결국에 이재명을 잡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입니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3명이. 먼저 이제 사면에서 제외된 3명이 누구냐? 측근 중에 바로 이화영, 그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걸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재명이가 측근을 사면에서 배제한 아주 나는 공정한 사면했다. 내 측근들은 안 했지 않냐. 나는 내 측근들은 오히려 사면 안 하고 진짜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사면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기만하는 쇼입니다. 이재명이가 측근을 업참마속하듯이 측근을 사면해서 배제한 게 아니고요. 측근인데 법에 의해서 못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김용희는 못하잖아요. 재판이 확정이 돼야 사면하는데 사면을 못하잖아요. 확정이 안 됐으니. 그 다음에 이화영이도요. 하나만 확정이 돼 있고 이화영이가 6개 범죄가 기소가 됐는데 외국환 관리법하고 이제 쌍방울이 받은 뇌물 요거 2개만 병합대가 확정이 됐잖아. 7년 8개월. 나머지 4개는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진행 중인 재판이 있을 때는 판사한테 보내야 돼요. 서신을 보내가지고 조회를 해야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뭔데 이게 형량이 어떤 거고 어떤 범죄냐 이러면 판사들이 이런 범죄로 또 재판 중이다 하면 사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사면할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있을 때는 재판부에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어떤 재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서 사면해 주라고 안 하죠. 왜? 더 중요한 게 재판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화영이는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이는 지금 재판 중이죠. 혼자서 재판하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중단돼 있고. 이래가지고 3명이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 진행 중이니까 법에 의해서 못한 거죠. 이재명이가 대단하게 우리 통합을 해서 내 측근들은 사면 안 하고 오히려 통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사면해 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할 수 있는 좌파 다 해버렸어요, 이제.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백원우, 그 다음에 옛날에 법무부 차관 음주운전하다가 대리기사 때리 패고 증거인멸까지 한 이용구, 와, 또 이용구까지 할 수 있는 좌파들은 싹쓸이 일괄 사면을 다 해줘버린 거예요. 사면 못 받은 사람에게 재판 중에 또 요 3명 외에 송영길이도 재판 중이니까 지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재판 중이라고. 자기는 무죄 받겠다고. 송영길이가 항소심 중이잖아. 그 다음에 문재인은 1심 중이잖아. 그러니까 사면 못 받은 사람 중에 문재인, 송영길이는 재판 중에 있고 특히 송영길이는 항소 취하함에게 사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무죄 받겠다고 자기가 사면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송영길이. 그래서 하여튼 송영길하고 문재인은 빼더라도 지금은 이제 측근 3명이 사면이 안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3명이 입을 털어막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달래기는 달래요. 이재명이가 달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3명은 사면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충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이게 큰 이제 요즘 중요한 법인데 뭐냐? 자기하고 관계가 되는 이해충돌이 되는 거는 이제 행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요, 이재명이하고 공범이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권도 적용될 겁니다. 모든 공무원 행위는 이해충돌이 될 때는 회피해야 된다.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김용을 사면하려도 내하고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용희가 가져온 돈을 이재명이 경선 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이재명과 공범 관계는 아직 기소 안 됐더라도 이재명이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수혜자가 이재명이잖아. 수혜자가. 그러면 이게 그 이해 충돌이 돼요. 따라서 이게 그 사면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죠. 이해 충돌되면 이게 나중에 이재명이 처벌될 텐데, 김용희. 근데 이화영이하고 정지상이는요, 아예 딱 공범이잖아. 이화영 등이 공모해서 북한에 줬다, 공범. 그 다음에 정지상이도 공모해서 위례, 대장동, FC, 백현동, 전부 이게 공모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률상으로 제가 근데 이걸 딱 법을 잘 검토해 봤더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중요하게 있고, 이해충돌 방지 행위하는 게 그 대통령이 사면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러면 이게 그 공범 관계일 때는 당연히 이해충돌 되니까 사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혜자 김용 사건은 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마 조국이 지금 사면회가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큰데, 근데 조국보다 10배, 100배 비난 여론도 클 뿐더러 법률적으로 이해충돌 금지법에 의해서 사면덕의 이해충돌, 공범자나 수혜자로서 내가 사면하면 안 된다. 따라서 사면이 저는 불가능한 걸로, 법적으로. 물론 이게 그 비난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도 그 이화영이를 어떻게 사면합니까? 자기가 공범인데, 김용희도 측근 공범인데, 그 다음에 그 정지사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분신인데 어떻게 사면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3명 사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끝까지 이화영이 너 사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이 해주도록 기다리라. 나는 못한다. 다음에 조국이 대통령 되면 조국이한테 부탁해라. 다음에. 이러면 이게 이화영이가 기다릴까요? 그래서 이게 이화영을 달래려고 검찰이 조작했다고 뭐 재심하겠다 하는데 이게 될까요? 이거 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이화영이가 어린애입니까? 야, 너게 며칠만 기다리라. 며칠 뒤에 재심해 줄게. 이렇게 하면 믿을까요? 검찰 조작을 입증하고 이걸 이게 재심하고 하는데 5년은 걸리고 4, 5년은 걸립니다. 그렇죠? 검찰 조작 수사하는 데만 해도 1, 2년 걸리는데 또 이게 재심 재판해야 되잖아. 결국에 이화영의 입을 재심을 통해서 검찰 조작 수사에서 이걸 통해서 막는 거는 불가능하다 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꼼짝없이 사면 안 해주면 그냥 7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재판이 이화영만 진행하잖아. 김성태장하고. 그러면 이게 이화영이는 평생 살아야 되는데 평생 살면 이게 이거 입을 평생 닫고 있을까? 평생 입을 닫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김용희는 이게 그 5년 확정됐는데 이제 곧 대법원에 기각되면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될 확률은 아무리 대법원을 압박하고 막 대법원을 해도 이게 그 1심에 5년, 2심에 5년, 6대 0인데 대법원에서 이게 특히 바로 이게 파기는 못 합니다. 전화비처로 보내는 게 다 최선인데 전화비처 가봤자 또 이게 우리 10대 이재명 봤잖아. 지금 우리 우파 대법관이 대부분인데 김용희가 살아날 길은 없다. 그럼 이게 김용희도 사면할 방법은 없다. 왜? 이해충돌 되니까. 그러면 김용덕이 5년 내에 살고 야,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냥 5년 살아버리라고. 우리가 5년이니까 너는 이게 뭐 방법이 없다. 이러면요. 김용희가 과연 이게 그 입을 닫고 5년간 기다릴까요? 추징금 다 알거지 되고 압류대가 기다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이제 정진상이는 좀 다르죠. 정진상에게 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판만 질질 끌면 정진상에는 이게 그 재판만 질질 그냥 한 5년 끌고 지금 이게 불구속이니까 어차피 이게 정진상의 운명은 이재명 운명하고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이재명이 구속되면 정작 같이 구속되고 왜 재판은 혼자 진행하지만 그러게 그 5년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없고 지금 보석 중이기 때문에 정진상만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저는 이화영과 김용은요. 아무리 제가 그 법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가 연구해도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정돼도. 그러면 이게 그 사면하면 이재명에게 처벌될 거야. 공범자나 이해충돌자를 사면하면. 그러게 정치적 후폭풍이 조국 때문에 6.8% 떨어졌잖아, 일주일에. 그런데 조국이 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자기 이해충돌이 아니야. 오히려 좌파 내에서는 조국 사면해달라는 사람이 압도적이니까 좌파 내에서는. 따라서 이게 조국 사면은 이재명이가 그래도 이게 명분은 자기 좌파 진영 내에서는 명분이 있잖아. 그래도 이게 여론이 확 폭락했잖아. 그런데 김용은요. 아니 공범이고 측근이잖아. 분신.
이걸 사면하는 거는 이게 조국 사면과는 다른 더 몇십 배, 몇백 배의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 김용은, 안 그래도 이게 김용이 이제 팽당했다는 말이 많거든요. 김용이 토사구팽당했다. 이런 이제 그 비판도 여론도 이게 많은데요. 과연 이게 그 기다릴까? 참 이게 심각합니다. 아마 이제 어제 사면은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가 대충 좌파 쪽은 다 사면해가지고 했지만 실제 그 중요한 자기 측근들은 한 명도 못한 거예요. 확정이 안 되니까 못했는데, 근데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못한다. 그런 게 왜 그러냐?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공범자거나 또 이게 관련 범죄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면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이게 제가 다 확인을,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이 고유권이고 뭐 나발이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공범자를 사면하거나 이런 거는 행위 중에 그 이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 뭐 사면권은 고도의 통칭이래. 야, 좌파들, 막 사면권이 고도의 통칭이라면 너가 계엄이 통칭이라 했더니 통칭이란 게 요즘 없다면서. 이 자들이 좌파 이놈들이 방송에서 뭘 했어? 내가 대통령의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통칭이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이 이랬더니 아이고 요즘 민주법치국가에 통칭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통칭이란 거는 17, 18세기 구시대 유물입니다. 이렇게 떠들었잖아. 너 좌파 패널들, 변호사들. 근데 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사면하니까 그래. 아이고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인 통칭이니까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어. 그거야말로 18세기, 19세기 군주시대 사면권이 고도의 통칭이지. 요즘 사면권을 지 맘대로 사면하면 돼. 그러면 그럼 조두순이도 사면해. 조두순이도 사면해보라고. 대통령 고유권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보기에 이 김용과 이화영이는 절대 사면이 안 되고, 그럼 이게 방법이 없다. 재심 어림도 없지.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이게 물 건너간다. 그럼 달릴 게 없어. 야, 이화영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게 너 어떻게 구해줄게. 계속 기다려. 했지만 사람이 기다리면은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원래 이화영이가 뭐 재언제까지 하라고 했거든. 재언제까지. 근데 광복절도 지났다. 근데 배상용이만 뭐 도와줄게. 배상용이가 올지 안 올지도 아직 몰라요. 8월 달이니까. 근데 온들 수사하고 뭐 조사하고 난리치면 이게 몇 년 걸릴 텐데 언제 도와줘? 언제 이화영이 도와주느냐고. 말도 안 되죠. 하여튼 저는 가장 빨리 열릴 거는 이화영의 입이다. 그 다음에 김용의 입도 열린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은 치명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김문수 후보도 1000만인 서명운동 하겠다 했고, 장동혁도 마찬가지죠. 제가 김문수, 장동혁한테 서명운동 해야 된다 계속 주장했잖아요. 저는 2천만 명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1000만 명 서명운동 시작하겠다 했고, 장동혁 또 시작했다 했거든요. 제가 그 두 분을 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그분들은 1000만이 서명운동하고 우리는 이게 2천만 명 서명운동으로 동의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서 이재명을, 이게 그 재판을 하든 이런 서명운동이 계속 벌어지면 이재명의 레임덕이 흔들흔들 빨리 오니까 우리가 빨리 끌어내리고 안 끌어오는 게 그 다음 문제고, 재판은 이런 이게 재판 진행하라는 운동을, 서명운동을, 이게 투쟁의 과정이다. 투쟁의 과정.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완전히 밑에서부터 흔들리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